안녕하세요. 법인 영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영업의 기초, 기본,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영업이 AP를 시작을 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입, 우리 이모 팀장님이 제가 이제 발굴한 인원인데, 이 친구랑 저번에 한번 같이 갔었어요, 업체를 동행으로. 근데 이 친구가 2차 약속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AP만 갔다 하면은 확률적으로 한 10군데 중에서 한 7군데는 2차를 약속을 잡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수제자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저하고 준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고, 이 친구가 저번에 업체 사장님을 저하고 앞에서 기다리는데 사장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에 있다가 사장님이 딱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먼저 사장님한테 그냥 일로 가면 될까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든 AP가 됐든 모든 것의 시작은 첫 인사와 첫 마디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첫 인상이 뭐 몇 초 만에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는 우리가 영업을 갔을 때 맨 처음에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첫 마디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제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발성입니다. 내가 이 회사 업체를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나는 누가 봐도 영업사원으로 느껴질 것이고,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날 AP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인사, 첫 한마디를 굉장히 목소리로 크게, 그리고 발성을 높여서 이제 인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사장님이 됐든 아니 그 회사 직원분들이 됐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우리가 업체에 갔을 때 직원들이 물어보죠.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에서 왔고요. 사장님하고 오늘 뭐 9시에 만나기로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니고 나는 사장님이 초대해서 온 중요한 손님입니다 하는 듯한, 나는 여기서 내가 을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항상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물론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인사할 때도 자신 있는 목소리고 굉장히 예의 있게, 그리고 나름 당신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이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장 처음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재미없게 이 같은 톤으로 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강약 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을 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피플라이프의 현종철입니다. 사장님하고 아침 9시에 미팅 있어서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일로 들어오시죠 안내를 하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사장님한테 바로 인사를 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의 현종철입니다 하고 악수를 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악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피플라이프 현종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 어쨌든 오늘 처음 뵀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꺼내서 한 장 드리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대표님들이 명함을 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명함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미팅이 잘 되든 안 되든 명함이 있어야지 다음번에 제 약속을 잡아서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첫 인사 때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현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그리고 오늘 처음 뵀으니까 인사드릴게요 하고선 명함을 꺼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명함을 고객이 안 준다, 그냥 받고 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표님, 제가 명함 드렸는데 대표님 명함 안 주십니까? 하고선 무조건 받습니다. 그리고선 어찌어찌 받아서 이제 앉죠. 그러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차를 한 잔 갖다 줄 겁니다. 그런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표님, 저희 같이 이렇게 경영 컨설팅 한다고 오늘 회사 많이 만나보셨죠? 라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법인 운영하면서 이런 경영 컨설팅 회사가 안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보셨죠?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근데 그 시점까지 모든 걸 스캐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이사실 혹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어떤 느낌인지는 딱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각종 인증서, 뭐 벤처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특허권이 됐든 이런 인증서들을 벽에다가 예쁘게 가지런히 이렇게 해놓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회사는 인증을 많이 받으셨네요. 특허도 많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제 특허에 대해서도 한번 던져볼만 하죠. 우리 고객 중에 이번에 특허 이런 걸 내가지고 세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한 케이스가 있던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너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장님들은, 많은 분들이 보면 사무실 내에 퍼터 연습기가 있다든지 혹은 골프하고 관련된 사진들 아니면 이 트로피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운동 좋아하시나봐요, 잘 치시나 봅니다 하면서 골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꺼내다 보면은 우리 고객분들이 골프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보고선 그거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또 혹은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갔던 회사가 뭐 OLED하고 관련된 업종으로 산업분류 코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는 근데 뭐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이 회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걸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신입분들은 그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런 사업군도 있구나, 그럼 돈이 어디서 많이 흘러나가고 어디서 돈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배워야 돼요. 현장에서 배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현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회사하고 내가 2차 3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신입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하면 사장님들이 우리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런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봐서 이런 업종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내가 간접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신나서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맞장구 쳐주고 재밌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장님은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군요. 저는 요러한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영업의 AP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보험 영업이 됐든 법인 영업이 됐든 뭐든 어떤 영업이든 간에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또 일 잘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뭐 영업 잘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 서적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입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도 법인 영업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최연소 중에 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50대 60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너 입장에서 뭐야 어린 놈이 와서 뭘 안다고, 우리 조카만한 애가 우리 아들뻘 되는 애가 와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핸디캡을 내가 인지하고선 준비를 해가야 돼요. 예전에 저도 가장 큰 핸디캡이 어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핸디캡을 뚫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난간을 파괴해서 한번 가볼까, 결국에는 공부였어요. 공부, 그리고 자신감, 헤어스타일, 옷,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부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화법, 또 고객들이 본인 이제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대화 내용들, 컨텐츠들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 특히 남자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자를 쓰지 말아봐라, 다자를 많이 써라. 요자는 가끔만 쓰고 다를 써라. 아니요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요 보다는, 사장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아주 전문가스러운 말투를 갖게끔. 또 하나는 자신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발성을 높여서 얘기를 함으로써 내 자신감이 표출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쨌든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마음가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가 가는 회사들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작은 회사다. 요 사장님이 아무리 돈 많고 해도 결국에 내가 관리하는 회사들보다는 저 밑에 있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물론 오너들을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오너들을 항상 높이 세워주면서도 내가 자신감 있다는 거를 연출을 해라. 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AP할 수 있는 방법, 자신감 있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분명히 성과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